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공항 국제노선이 재개되면서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를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이상근 고성군수 당선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부산 시의원들이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관광지 투어를 다녀온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전쟁 72년을 맞아 집단 학살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현 선생님 인터뷰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노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개되면서 부울경 지역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마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문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한 답사 여행과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미주와 중국, 동남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국내 대형 여행사 대표들이 통영 57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국내 유일, 전 세계 2개뿐인 57미술관의 작품을 보면서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애를 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웰니스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57미술관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영 한산도를 비롯한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 전망대에서 객실과 부속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는 롯데월드와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울산의 대양환공원과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투어와 함께 설명회를 열어 해외 기업들의 단체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부울경 지자체가 마련한 요금 할인 등 혜택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관광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부터 김해에서 베트남, 태국, 일본, 괌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대거 재개할 예정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해외 관광객 수는 2015년 4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급감하고 2020년엔 코로나19 때문에 5만여 명으로 바닥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딴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개발할 게 더 많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좀 더 개방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본격적인 관광 재개의 시점을 앞두고 외국인들을 목표로 한 교통과 숙박, 식당 등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를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상근 고성군수 당선자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상근 고성군수 당선인의 대표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성. 이를 위해 기업 유치 전담 부서를 군수 직속으로 신설합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함께 남부 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내륙철도 역세권 개발과 지역의 산업 기반, 교통 인프라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구 5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 소멸 위기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과 교육, 생활 필수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주요 산업인 농업과 어업 고도화와 청년 취업 정책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떠났던 청년들까지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이상근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가 더 나은 고성, 소통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뤄낸 것이라며 특혜와 반칙으로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부산시 의원들이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관광지 투어를 다녀온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낭비성 지출 아니었는 질문에 고생한 자신들을 위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다소 황당한 해명으로 답변했습니다. 송강무 기자입니다.
임기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6일,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부산시의원 6명이 단체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일치기에 투입된 여비는 150만 원, 반납해야 할 세금입니다. 창업 생태계 연구 목적으로 올해 초 받아놓은 예산인데 이 돈으로 실제 방문한 창업기업은 단 한 곳뿐. 일정 대부분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롯데월드와 이른바 핫플레이스 카페, 전시회에서 보냈습니다. 관광버스에 안내 가이드까지 총동원됐습니다. 벤처 관련된 의정연구 활동단체였는데 제가 대신 승계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관광마이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하고 좀 안 맞는 거 있을 수는 있을. 이 일정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4월 사표를 던진 전직 시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시니까 제가 그럼 가서 뭐 여기 설명도 하겠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무한히 자원봉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도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두 문단짜리 결론이 전부. 임기 말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원님들 조금 쉬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낙선 의원들도 지난 21일 남은 연구활동비로 영도 관광지 투어를 계획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출발 3시간 전에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올해 초 활동비를 받아간 시의원 연구단체는 모두 10곳. 모두 1,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현재까지 단 2개 단체만 이 세금을 반납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식수 확보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식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의 마실물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가 구미 지역의 식수를 활용하면 대구가 쓰던 청도 운문댐의 물을 울산이 받는 조건으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울산이 운문댐의 물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합의 내용에 명시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바뀌게 된 구미시장 당선자가 식수 공급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변수가 됐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는 울산에 필요한 식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한 8만 톤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건 나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그것도 언제 주는지 이게 가능하겠나? 인근 지역에서 식수 공급을 거부하는데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하겠다고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면 울산만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식수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놔 파장이 커졌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우리 울산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재청의 권한입니다. 정부 측의 권한입니다. 거기에서 다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으로서도 관광 자원을 늘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울산 시민이 입는 피해를 울산시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풀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기 위한 전술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양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지역마다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요.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함께 강한 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순간풍속 시속 55km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3도, 창원 23도, 밀양 2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창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5도, 합천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무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처가 깊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하나가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인데요. 최근 진주시 지편면의 학살지 발굴을 비롯해서 10년가량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영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 전쟁 후 민간인 집단 학살 발굴에만 16차례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 발굴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 그리고 발굴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다가요. 2014년에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조사단이 1차 발굴이 진주에서 발굴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발굴은? 발굴은요, 한국전쟁 당시 군인, 경찰, 그다음에 CIC 이런 부대에 의해 잔혹하게 자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유해 발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고 또 그 발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예, 한국 전쟁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군의 전사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군의 전사는 60만 8천여 명이 전사됐고요. 민간인은 100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훨씬 더 학살을 많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요, 유해수가 한 1,600여 구가 발굴이 되었고 유품이 5,600여 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전체 전국 유해 발굴 분포도는 168지점입니다. 네, 문제는 발굴한 유해를 제대로 안치할 곳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주 지역은요,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 유해를 발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워낙 발굴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경남은 41곳, 그 다음에 진주가 24곳이기 때문에 9개 지점을 발굴했는데요. 유일하게 9개 지점 중에 진성곡의 2지점은 지금 세종시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고요. 그 외 262구가 지금 현재 용산면 용상복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락한 곳을 모시지 않고 20여 년간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상조사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와 사회 역할,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유일하게 민간인 학살 사건은요, 가해자가 없는, 즉 피해자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의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데요. 그 진실은 국가가 하는 거고 화해는 유족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진실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연맹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보도연맹 명부만 공개하면 유족들은 신청과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직격 인터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71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사천 구룡마을 블랙아이스 예방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사남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직 인수팀은 표류 중인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 오션리조트 등 5개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팀은 또 박완수 당선자에게 가칭 경남사회 대통합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고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해 학계와 시민단체,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장기 요양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다수가 자녀나 배우자로서 가족 돌봄 부담이 크다 보니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경남 365 안심병동 사업의 확대 등 간병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여름부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최근 보건소 실무자들과 업무 연찬회를 열고 대면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감염 취약시설 전담 대응팀 구성, 고위험군과 60세 이상 4차 접종 재고 등 재유행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정부의 원전 산업 지원 방안에 동참해 원전 협력업체를 지원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영업 본부장을 금융지원단장으로 하는 원전 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단을 출범시키고 협력업체들의 금융 애로사항 청취와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특별 한도 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2022년 자동차 기계 항공산업 채용박람회가 내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경안코리아 등 17개 기업이 참가해 연구개발직과 생산관리직, 기술설계직 등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로는 증명사진 무료 촬영과 적성검사, 면접 컨설팅 등이 마련되며 하반기 채용 박람회는 김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최근 장애아동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 장애아 관련 어린이집 12곳을 대상으로 출입문 통제장치 작동과 실내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보육교사 배치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지역 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과 맞춤형 갈등관리, 전 직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로 구분해 갈등 경보제 운영과 조정 전문가 맞춤 지원,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운영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지역 갈등이나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제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모바일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은 모바일로 접속해 점검 대상 시설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시설물의 결함 상태와 기술자 의견 등을 모바일에 입력하면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과 표준보고서 생성이 자동으로 이뤄져 점검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자동차 기계 분야 기업 제품들이 태국 현지에 상설 전시됩니다. 창원시는 최근 방콕 스리나카린 로드 인근에 상설 전시장을 열고 창원 지역 중소기업 10여 곳이 제작한 전기차 모터와 정밀기계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와 기계 관련 제품을 3D 영상으로 활용해 선보이며 바이어 상담 공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밀집도가 낮고 관광객 간 접촉이 많지 않은 장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안심관광지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에는 진양호 공원 전망대에서 상낙원, 명석 가와리를 잇는 진주 양마산 물빗길 탐방로와 통영 생태숲을 비롯해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과 김해 장유 대청 계곡, 밀양 삼양대사 유적지, 거제 저고 수국동산 등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관광명소에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모노레일 6개소, 케이블카 5개소, 리프트 2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궤도시설의 속도와 최대 승차 인원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배치 기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